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우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HJ중공업 요즘 주가가 참 지지부진하죠. 특히 20일 이동 평균선이 깨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아래에 있다 보니까 약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대로 주가가 좀 흘러내린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또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들은 또 계속 고점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이 소외감까지 더 크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이 업종이라는 거는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이 순환매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달리던 주도 섹터가 다 달랐잖아요. 월별로 따지면 다 달랐어요. 그래서 HJ중공업도 아직 좀 때가 안 왔을 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호흡을 조금만 더 길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에서 이 HJ중공업 진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했으니까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엄지척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HJ중공업이 이번 조정기만 좀 잘 버텨준다면 다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우리 같은 개인들이 좀 똘똘 뭉쳐야 우리가 하나의 이 축포, 즉 이 세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HJ중공업은 참 제가 오래 봐온 종목 중에 하나죠. 특히 특이점이 올 때마다 제가 꼭 영상을 찍어드리는데 오늘도 이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남깁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 이동평균선 있죠. 이 이동평균선이 마지노선이라고 분명히 짚어드렸습니다. 저도 여길 기준으로 매수를 들어갔고 현재는 이 마지노선 이평선이 깨지기 전까지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저랑 같이 움직이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다 이 매수에 대한 문자를 쏴드렸고 덕분에 수익도 짭짤하게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조정세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 하나의 박스권을 만들면서 다들 좀 지루해서 아주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 수익이 났던 이 수익이 깎이다 보니까 이거 계속 가져가야 되냐고 질문도 많이 하고요. 맞죠. 네, 실제로 수익이 줄어든 거 맞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도 아직도 한 주도 안 팔고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아직도 이걸 쥐고 있을까? 자, 한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이 종목 처음 매수를 할 때부터 입이 닳도록 강조했던 중요 포인트가 있죠.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 60일 이동 평균선의 이야기를 상당히 좀 자주 해드렸습니다. 왜? 여기는 원래 아주 강한 뚫기 힘든 그 강한 저항선이었습니다. 이 구간까지는. 그런데 이걸 시원하게 돌파를 했다. 이건 이제 추세 자체가 좀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까지 들고 온 겁니다. 주식의 원리가 간단하잖아요.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면 그 자리는 이제 든든한 지지 라인이 된다. 그런데 지금도 안 깨지고 유지를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 라인이 종가 기준으로 못 지켜내면 미련 없이 다 던질 겁니다. 그런데 보신 대로 아직도 이탈이 안 됩니다. 딱 버텨주고 유지를 해주더라. 그래서 제가 우리 문자 받으신 분들에게는 아직 이탈이 아니니까 겁먹지 말고 보유를 하자. 이렇게 오늘도 다 보내드렸던 겁니다. 오늘 흐름을 보면 오늘도 결국 유지입니다. 유지. 네. 이게 유지가 되면 저는 아직도 반등에 더 무게를 두고 있긴 합니다. 특히 또 오늘 뜨끈뜨끈한 뉴스가 하나 떴던데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은 이제 미 해군 HJ중공업 MRO 사업장에 방문을 했다. 정비공사 확대 요청을 했다. 2월 13일 오전 9시에 뜬 뉴스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 MRO 관련해서는 뉴스가 떴는데 그건 다 아는 호지다 보니까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이 뉴스가 무슨 말이냐면은 미군들이 자기들께 잘 되고 있는지 좀 확인차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잘해요. 역시 조선도 K조선이다. 그래서 온 김에 이것도 좀 고쳐줘라 하면서 이 추가 주문을 한 겁니다. 추가 주문. 바로 그 현장에서 이 추가 매출이 발생한 거죠. 미국이 아무한테나 자기들 군함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로 HJ중공업한테 몇 개를 줘봤는데 자기들이 또 직접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잘 하더라는 거예요. K조선에다가 이 엄지척 버튼 한번 눌러준 거죠. 여기까지 이해 잘 되시나요? 이해 잘 되신다면 여러분도 제 영상에 엄지척 버튼 한번 해주시고요. 설명 이어가서 이 정비산업, 이 MRO 산업 있죠? 이게 커지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이제 배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상당히 마진율이 쏠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가 좀 단발성이 아닌 어떤 이제 지속성에 대한 걸 뜻하기 때문에 좀 이 기존 뉴스와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재 이 마지노선의 주가를 지켜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시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스닥이 보시면 고점을 한번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렴을 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고점을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저점도 한 번씩 낮춰주고요. 투매를 만들면서. 그런데 HJ중공업도 어때요? 현재 이 같은 수렴형의 조정이다라는 거죠. 자, 지수야 지금도 이 고가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뭐 페이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이 바로 돌파를 생각도 했고 한 번 더 페이크를 주더라도 이런 그러니까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구간 이 HJ중공업도 이 수렴에 대한 이 조정에 대한 자리만 잘 버티면 다시 한번 이렇게 치고 나갈 힘이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수 상승에 힘입어서 그 흐름을 따라갈 거다라는 거죠. 지금 뭐 흐름만 보더라도 등락뿐만 아니라 움직임이 똑같은 건 맞으니까요. 이때 투매 나올 때 꼬리를 달고 그죠? 고점 저항, 돌파를 하면 같은 돌파가 나온다. 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맥점 차트로 차트를 볼 건데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파란 밴드를 유지를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유지를 합니다. 여긴 그냥 박스 돌파 있죠. 여기 박스 돌파 이후에 이 상단 라인에 대한 지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대응은 명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60일 이동 평균선이 깨지면 매도를 할 거고 유지를 한다면 가져갈 거다. 보유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기존부터 저와 함께 하신 분들 많으실 거고 오늘 영상을 이제 처음 보는 분들 계실 건데 자, 유지가 되는 흐름 속에서는 제가 당연히 매수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기존 보유자분들 혹시 흐름이 깨진다면 제가 거기에 맞게 이 대응책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유지가 되면 가져가는 거죠.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이렇게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 매수를 할 때 그리고 매도를 할 때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문자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보시기만 해도 되고 따라하실 분들은 따라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문자를 보내주라고 하니까 댓글로 이렇게 맥점 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던데 댓글이 아니라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이 파란 밴드를 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좋은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제가 채널에 올려드린 영상 종목 몇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지수에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종목에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추세 유지의 시장이에요. 유지. 뭐 종목도 종목인데 지수도 보세요. 이렇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번 투매만 보더라도 오히려 밴드에 오지도 않고 급반등성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이 유동성을 가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투심 그리고 정부에 대한 움직임 여러 가지들이 현재도 지수의 상승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매도 차트로 보더라도 아직 과열에 오려고 하면 이때 있죠, 이런 과열. 과열에 오려고 하면 아직 상방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코스피만 보더라도 6,000포인트 그 이상에 가야지 이 결국은 이 과열에 대한 포물선의 상승이 있죠. 이게 나와줘야지 이 과열의 신호가 나올 건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상방이. 말씀드린 그 포물선이 나와줘야 됩니다.
스포싹도 보자고요. 스포싹도 이번에 과열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단기 조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조정이 발생돼가지고 또 상방이 열리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뭐 지수 이야기를 해드리면 보유한 종목들은 잘 가져가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끌고 간 사람이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 이렇게 뭐 지수 이야기, 뭐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뭐 사야 할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 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